117년 만에 폭설이라니 서울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스웨덴 기상학자 요한 에리크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상청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서울을 방문 중이었는데 때마침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가방을 고쳐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눈이 쏟아지면 스웨덴에서도 도시가 마비되는데 서울은 어떻게 될지 흥미롭군. 요한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를 연구하는 팀의 일원으로 폭설과 같은 기상이변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왔습니다. 스웨덴 남부 출신인 그는 폭설을 자주 경험했지만 117년 만이라는 수식어는 그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가 이런 눈을 맞으면 글쎄 대혼란이겠지.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기엔 최적의 환경이군.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요한은 겨울 초입 특유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폭설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눈으로 뒤덮였을 때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며 약간의 기대와 회의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폭설 관련 기사를 읽으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눈 치울 인력이 부족하다. 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한국에서는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눈을 치우는데 시민들이 나선다고? 흥미롭군. 하지만 그걸로 과연 이 도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예고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호텔 창밖으로 내다보며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한 눈을 지켜봤습니다. 그 양은 점점 많아졌고 밤이 되자 서울은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군. 내일은 도시가 완전히 멈춰버릴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다음날 아침 요한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서울에 온다고? 스웨덴 기상학자 요한 에리크는 스마트폰 화면을 읽으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겨울 폭설이 가끔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17년 만이라는 표현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어깨에 걸친 여행 가방을 고쳐 매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의 도시 기반 시설이 이 상황을 견딜 준비가 돼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까? 요한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 현상을 연구하는 기상학자로 이번 출장에서는 서울의 도시 환경이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는 한국이 특별히 준비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처럼 폭설에 익숙한 나라들도 고생할 때가 많은데 한국 같은 나라는 스웨덴 남부에 살던 요한은 어릴 적부터 겨울의 눈과 얼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적인 폭설이 도시를 덮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할 생각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번 출장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군.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흥미롭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모두 분주히 제갈 길을 가는 듯 보였습니다. 요한은 비행기 안에서 떠올렸던 눈보라 속에서 혼란에 빠질 서울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호텔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며 본 한강에 반짝이는 야경과 곳곳에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감각을 안겨줬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스웨덴보다 덜 춥지만 더 가혹할지도 모르겠군. 요한은 핸드폰으로 서울의 폭설 관련 기사를 다시 검색하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해질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 띈 또 하나의 기사는 시민 자원봉사단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치우는 게 자원봉사자들한테 달렸다고? 흥미롭군. 다음날 아침 요한은 호텔 창문 밖으로 내다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눈은 이미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양은 스웨덴에서 겪었던 폭설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진 서울이 일상적인 아침 풍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활기를 잃지 않았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눈을 맞으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눈은 이제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서울 거리는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들은 서서히 움직이다 이내 정체됐고 요한은 호텔 방에서 이를 지켜보며 한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군.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지. 그날 밤 요한은 서울의 소음이 눈에 잠긴 도시처럼 조용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눈이 그칠 기미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출근 못하겠군. 그는 침대에 몸을 뉘이며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요한은 창문을 열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눈은 밤새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요한은 호텔 창문을 열고 얼어붙은 공기를 느끼며 흰 눈으로 뒤덮인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동차는 도로에 멈춰 서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도시는 마비됐어. 그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있을지 가늠해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창밖의 풍경은 점점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요한은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삽과 빗자루를 들고 도로 위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나온 거야?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관련 뉴스를 검색했지만 이런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투와 부츠를 챙겨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호텔 앞에서도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작은 눈더미를 삽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지나가는 한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시다니 자원봉사자이신가요? 그 남성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원봉사자는 아니에요. 그냥 동네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다 같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요한은 그의 말을 듣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다 같이?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스웨덴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설 작업을 진행했고 시민들은 그저 기다리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요한은 계속해서 거리를 걸으며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는 점원이 상자에서 삽을 꺼내어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몇몇 청년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인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문 앞에 쌓인 눈더미를 녹이기 위해 뜨거운 물을 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요한은 카메라를 꺼내 이런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다니.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와 인도는 점차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거리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어제의 눈폭풍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빨리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잠시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 일을 정리하며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 이곳의 사람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폭설이 도시를 마비시킬 줄 알았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강한 연대감의 표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요한의 글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고 그의 SNS 계정에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로부터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에도 서울 시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죠. 한국은 준비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기술뿐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말이 단순히 겸손이나 홍보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보여주는 협동심이 단순한 제설 작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시를 위해 나서는 작은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한은 서울의 기상청에서 연구팀과 만나기로 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폭설이 내린 다음 날 대중교통이 복구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곤 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이미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점에도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노력뿐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도 정말 효율적이군. 기상청에서 회의를 마친 요한은 서울의 폭설 대응에 대한 데이터와 현장 기록을 정리하며 혼잣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힘을 가진 나라야. 기술력뿐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자발성이 도시 회복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군. 그날 밤 요한은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이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라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의 폭설 대응에 감탄하며 하루를 보낸 요한은 그 다음 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거리를 나섰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곳곳에는 아직 눈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달리 거리는 이미 활기를 되찾았고 요한은 시민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대단해. 스웨덴에서는 폭설 뒤에는 항상 며칠간 혼란이 이어지는데 이곳은 하루 만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군. 그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거리 곳곳을 촬영하며 스웨덴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보여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그는 한국과 서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요한은 서울의 유명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안은 활기가 넘쳤고 길거리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요한은 떡볶이와 호떡 같은 음식을 맛보며 서울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느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게에서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기요, 줄을 서야죠. 누군가가 뒤에서 요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줄을 잘못 섰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중년의 한국 남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요한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례하군. 나는 줄을 잘못 선 게 아닌데. 그는 억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남성의 태도는 오해를 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요한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한은 호텔로 돌아와 서울에서의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의 협력과 연대에 감탄했지만 방금 겪은 사건으로 인해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도 완벽한 건 아니군. 한국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맞는 걸까? 아니면 단지 외국인에게 엄격한 것일까? 다음 날 요한은 한국 친구인 준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요한이 한국에 올 때부터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던 기상학자였습니다. 둘은 카페에 앉아 요한이 어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줄 서는 건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 중 하나야. 특히 시장 같은 곳에 서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굴 필요는 없었지. 내가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커. 요한은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어제 같은 일을 겪으니 이 문화가 때론 외국인에게 배타적으로 느껴지기도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그런 태도도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오해를 받은 건 정말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할 거야. 준호와의 대화는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요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외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독일에 갔을 때 내 영어 발음 때문에 오해를 받아 사람들이 나를 불친절하게 대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그들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나중엔 나를 이해하고 다가오더라는 거야. 요한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울에서의 경험도 결국 같은 맥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제 겪은 작은 사건 하나로 서울 전체를 판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요한은 다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잡고 한국의 문화를 더 이해하기 위해 일부러 다시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상점의 주인이 요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시장 구경 오셨네요. 뭘 드릴까요? 요한은 시장 상인의 친절한 태도에 조금 놀랐고 음식을 주문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겪었던 일이 단지 한 개인의 반응일 뿐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울은 눈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거리의 눈은 깔끔히 치워졌고 요한이 처음 도착했을 때 보았던 서울의 분주한 모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은 이제 폭설이 남긴 교훈과 깨달음을 정리하며 자신이 가진 편견과 오해에 대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전날의 경험에서 배운 대로 줄 서는 방식과 사람들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펴보며 조심스레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은 훨씬 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요한이 먹어본 적 없던 음식을 추천해주며 친절히 설명했고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건넨 말이 요한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을 땐 서로 도와야죠. 아무리 혼자 강해도 눈을 치우는 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요한은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웨덴에서 항상 도시의 시스템과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했던 반면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서로 돕는 연대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강한 공동체란 시스템과 사람들의 연대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는 거군. 그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연재해에 맞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협력과 배려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상학자로서의 사명을 재정립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서울을 떠나기 전날 요한은 서울역 근처에서 기념품을 사며 마지막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SNS에 마지막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폭설 경험을 마무리하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이 도시가 폭설에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일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연대는 기술이나 제도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험은 제가 가진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의 게시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요한의 게시글을 본 한국인들은 따뜻한 댓글을 달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니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많이 간직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외국인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봐야겠네요.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요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설 속 서울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과 연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발표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술과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문화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요한은 이후 자신의 연구 방향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넘어서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본 서울의 모습처럼 다른 도시들도 기술과 사람들의 마음이 조화를 이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요한은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눈 내린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도시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117년 만의 폭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연대와 협력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